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우리는 가짜뉴스 단속반이다. 신분증 같은 거 없지만 하여튼 확실하게 잡는다. 조중동 가짜뉴스 끝날 때까지. 네. 다행입니다. 박진성 시인의 시집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네. 힘이 좀 딸려요. 네, 코코메디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코미디를 씌워가지고 네. 다시 추켜 세우는 작업을. 축혀 세우다니요, 이 사람아. 너무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고추 세우는 작업을. 어떻게. 자, 다시 가겠습니다. 생방송이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 요것만 잘라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말들인데. 네네, 감사합니다. 자, 박진성 시인 시집이 힘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네요. 제목이 뭔가요? 시집 제목부터. 시집 제목을 저희가 공개를 네. 까고 하겠습니다. 네. 무슨 게 좀 이상하게 들리네, 제가.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 이게 연애 시집이에요. 가을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소용이 맞아요. 큽니다. 어제까지 CSA 주간 베스트 1위였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8위급에 있었는데 주간 베스트 11위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다시 1위 그리고 주간 베스트 3 안에 든다면 얼마나 우리 박진성 시인께서 신나겠어요. 그 시인이 신나면 뭘 합니까? 또 시를 쓸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시가 이제 많이 밝은 나오죠. 시, 네. 더 힘이 되는 시.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 엔돌핀 비타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2년 전, 18년 11월 1년 전에 나온 책이군요. 또 힘을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쭉 봤더니 어떻게 이 와중에 그 어려운 와중에 연애 시집을 그러니까요. 발간할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한 시인의 근성입니다. 도저히 시가 아니면 이분은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하마터면 시를 이 사람한테 뺏을 뻔했잖아 우리가. 나비. 이런 거. 너 있던 곳에서 나 있는 곳으로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 온 세계가 옮겨왔다. 이거 정말. 그리고 또 이 사진은 키스 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상형의 남자가 나비 이런 시집을 탁 꺼내서 우리 지혜 씨한테 이런 시를 탁 귓가에 탁 낭독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낭독은 조금 오그라드니까 네. 이게 시집을 주면 되게 멋있을 것 시집을 같아요. 주라고? 시집을 그냥 이렇게. 네. 낭독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성분한테 안 하는 걸로. 낭독은 진짜 거의 성시경급으로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하면 역효과입니다. 성시경. 아까 여기서 우리 남자들 비교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하튼 그냥 읽지 말랍니다. 아예. 빈정상했어요. 여하튼 그냥 시집 사서 그냥 문상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잠깐 봤는데 하와와라는 시가 있는데 네. 너무 좋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네. 하와와. 우리가 서로를 잃게 되면 하와와 안 보이는 곳이라도 그렇게 말하자고 약속하였다. 어느 비바람 불고 해무자욱한 바닷가 시야도 없는 곳에서 하와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안 보이는 곳으로 안 보이는 사랑을 데리고 안 보이는 너에게로 달려갔다. 하와와 온 바다가 너였다. 너무 슬프잖아요, 이 시. 슬픈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인이 남자분이시니까 뭔가 이제 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뭔가 애인하고 같이 뭔가 우리 하와와라는 게 서로 애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바다에 간 거야. 그래서 하와와라는 말이 들려가지고 이제 너무 그리우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헛소리를 들었네. 네, 그쵸. 환청 같은 거를 들을 만큼 아직도 뭔가 사무치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다. 저는 이게 안 보이는 사랑을 데리고 안 보이는 너에게로 달려. 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약간 제가 눈이 이게 노안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하와와 파도 소리예요? 아 그래요? 모르겠네. 여기 지금 바로 작가님 아까는 계셨는데 박지성 씨. 아 그래요? 아까 계셨는데 지금 어디 시인님 계세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진성 시인님 네. 계시구나. 혹시 보시면 이거 근데 어차피 독자들이 또 해석하기 그럼요. 나름이니까 네. 저는 약간 하와이를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둘이서.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BN 속보. 네, 자, MBN 승인 속보를 취소인가요? 보고. 승인 취소 면했다고 떴네요. 영업 정지 아마 6개월이 나온 것 같은데 종편 출범 때 자본금 불법 충당한 MBN이 승인 취소 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정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승인 취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영업 정지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뒤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 정지는 광고를 6개월 동안 정지하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형태의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타깝네요. 승인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광고를 못하게 했을 때 6개월 정도를 그럼 조금 그래도 그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파괴가 돼야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가 되지 않을까요? 파괴가 안 되지 될까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가짜뉴스 단속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상혁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저 얘기 나올 거라고 내가 전해줬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가 월요일 날 취재를 해서 그럼 이제 공개해드리도록 TV조선에 또 한 줄기 빚이 지금 내려갔네요. TV조선은 이제 그러면은 아니 저런 애들도 살려줬는데 우리 뭐 공정성 시비 그거는 정파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잘할게 그 대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마시키겠죠. impeter.com인데요 여기가 제주도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1인 미디어 열심히 하고 계시죠. impeter. 크라잉넛 아시죠? 네. 크라잉넛이랑 노브레인이랑 좀 헷갈려요. 둘이 서로 이제 그거를 일부러 더 막 헷갈리게 서로 장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보시면 크라잉넛은 여기 5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노래도 전혀 다릅니다. 밤이 깊었네. 말 달리자. 그죠? 5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노브레인은 4명인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 3명 체제로 올 여름부터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여하튼 서너 명입니다. 그리고 이성우 씨 이런 분도 유명하고 근데 상을 받은 거야. 상을 받았어. 대한민국 로큰롤 이러면서 문화체육관광 뭐 장관 표창을 받았어. 노브레인이. 근데 기사에 뉴스N의 정유진 기자인가요? 이분이 크라잉넛이 받았다. 대한 미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고 상은 그 잘못 쓴 거죠. 노브레인이 받았는데 크라잉넛이라고. 네. 그래서 노브레인도 화가 나고 크라잉넛도 화가 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사자한테는 큰 사실 좀 잘못이죠. 뭐 이런 연예계에도 잘못된 보도들이 많다 이런 것도 알려주셨네요. 연예계 가짜뉴스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것도 살짝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김학의가 2년 반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 실형 받았잖아요. 네. 한 12년은 근데, 받아야 되는데. 네. 12년을 구형 받았는데 네. 2년 6개월. 근데 재밌는 게 이 김학의를 그나마 구속하도록 만든 그 법정 구속해서 네. 실형을 살리도록 한 게 인디밴드 보컬 아버지 진술 변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잔나비라고. 잔나비 아빠가 김학의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4천만 원대인가 준 거야. 근데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관건이었는데 뇌물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대요. 그래서 진술을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꼬리는 한 건데 잔나비 최정훈 씨 이런 진술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친구지만 혜택 받은 적 없다. 근데 어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왜 진술을 했냐라고 봤더니 지금 사실은 김학의랑 잔나비 리드보컬의 아빠랑 뇌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사실상 잔나비가 공식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된 게 너무 아빠는 고통스러운 거지. 네. 그래서 에이 이렇게 된 마당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자라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300만 원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대금, 뭐 휴대전화 사용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을 해버린 거야. 검찰 초기에 불분명하게 진술했던 이유는 연예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 아, 혹시 이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가 자기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김학의도 피해가 꼬리는 가고 되지만 자기도 뇌물을 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 아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감질 필요가 없어 진술을 얘기하게 됐다. 여하튼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죗값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잔나비도 이제는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아버지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글쎄요, 연좌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연좌제는 안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잔나비가 그 학폭 때문에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학폭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었고, 근데 집안도 뭐 좋아서 집안을 믿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기억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은 조금 그거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들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본인 그 추미애 장관한테 아들 문제 있지 않냐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거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이런 내용을 보도해 주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가짜미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왜? 저희 말고 달리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자, 이런 보도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4월 달인데 다리 더듬고 뽀뽀해달라. 속초 경실련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예요. 경실련 사무국장 A씨가 직원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근데 결과가 나왔대요. 그게 뜨겁게 보도를 했는데 무혐의로 무혐의가 나온 거야. 이 A씨는 사무국장 김경석 씨였는데 자, 김경석 씨의 글을 퍼왔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봤더니 고소인이 출근 첫날 회식 후에 집으로 태워다 주는 과정에서 성추행에 당했다고 했는데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의해서 확인됐어. 고소인 그날 그 시간에 고소인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게 확인된 거야.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고 정의당 쪽에서 성명서를 내고 그래서 36년 동안의 삶이 부정돼 버린 거야. 그거 죽고 싶었대요. 차 안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차에 블랙박스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해자로 단정을 하고 정의당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거죠.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시됐고 증거주의가 배제된 상황에서 여론재판은 잔인했다. 그리고 뭐라도 하려면은 가해자 또 뭐 2차 가해한다고
하고 가짜미투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는 거죠. 피해자 중심주의로. 그래서 이렇게 피해 사건 처분 통지서까지 올렸어요. 혐의 없음, 무혐의가 나온 거죠. 언론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한 사람의 속초 경실련 40년 가까이 투신한 운동가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또 속보는 안 나옵니다. 와,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본인이 이런 식으로 경실련 뭐 성추행 논란 이렇게 보도를 했던 기자들, 최소한 그 언론사는 똑같은 사이즈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한 사람의 삶이 달린 건데? 근데 그게 뭐 지금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거의 나올 때마다 매일 가짜미투 피해 사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도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마지못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손배소가 들어가야만 마지못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일을 당하고 나면 법적인 방법을 택하는 데까지 되게 힘듭니다. 자기가 자료를 다 취합하고 자기가 싸울 마음이 들 정도로 심리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사안으로부터 그냥 도망치고 싶은 게 그 어떤 그 피해를 겪는 사람들 공통된 상황이에요. 다시 내가 이걸 준비해서 싸운다? 언론사를 상대로 정말 힘듭니다. 자, 김정재라는 분이 계세요. 국임당 의원이신데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국감을 했대요. 여기서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그냥 사범으로, 자 보시면 최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박원순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다 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 접촉한 사실이라며 뭐 또 조사를 해. 사실이라며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뭐 방방 뜨고 했는데 이건 그대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김정재가 어떤 분인가 봤어요. 이런 보도 기억나세요? 작년 가을에 조국 장관 우리가 막 집회 시작할 때 조로남불이라고 막 집회하면서 요 양반인데 남호 경원씨 옆에 있는 사람 조국 꽃 보면 자위나 하시라 뭐 이런 말 했다가 시끄러웠던 거 생각나세요? 그러면서 야 뭐 자위? 마스터베이션? 뭐 자위행위 하라고? 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스스로 맞아. 위로한다는 맞아, 뜻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러면서 피해 나갔던 수음이 아니라 그냥 위로하라는 중의적 표현. 만약에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한테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바로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일파만파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OBS 뉴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김정재 의원이 또 반론 보도를 청구했나 봐요. 내가 자위나 하라 라고 말한 게 잘못 와전이 됐다. 어떻게 얘기했냐? 성희롱 한 걸로 사무실에 꽃 보면서 자위나 해라. 성희롱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제 반론 보도는 정정 보도랑 다릅니다. 반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반론권을 줬냐면 제발 내려와라.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이나 보면서 그간의 위선을 위로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간의 위선을 스스로 위로해라.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라고도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거 중에서 일부 뭐 제목인지 뭐 이런 거를 근데 따온 이 거죠. 워딩을 했던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했겠지. 이런 워딩이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쪽은 이렇게 풀어서 또 말한 것도 있었는데 요게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진짜 의도였다라고 회피하는 거죠. 김정재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일방적인 주장 가지고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박원순 전 시장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누가 고발을 하든지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면책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네. 국회 안에서 저렇게 발언하는 거는 면책특권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7억 빚. 7억 네.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유족들이 상속 포기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수용을 했답니다. 토지나 예금, 박 전 시장이 남긴 것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네. 정말 참담합니다. 네. 근데 진짜 이 삼선 서울시장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는지 국민의힘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서울신문 같은 경우 박원순 오거돈을 그냥 하나의 이 카테고리로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추행이라고 아예 그냥 특정을 해버리죠, 박원순 시장을. 정말 잘못된 보도인데요. 박진성 시인 시집으로 네. 이 좀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래봅시다. 아, 근데 정말 힐링되는 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성 시인이 굳건하게 두 발 딛고 다시 살아나서 뚜벅뚜벅 우리들 안으로 시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 주셔야, 그래야 이런 가짜 미투 때문에 상심하는 우리 피해자들이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진성이라는 사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향한 질문이 허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박진성 시인이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의 시를 읽어주고 공감하고 표현해주는 게 가장 큰 지지와 격려일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나온 시집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좀 더 힘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주간 베스트에서 또 한 5위 안으로, 3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그 무엇보다도 박진성 시인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거잖아요. 박진성 시인 국내 도서 주간 베스트 1등이 딱 됐어. 그럼 이게 웬 난리야? 그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다시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박진성이라는 시인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언론 진짜 못 쓰겠네. 네. 그리고 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마녀 사냥에 대해서 다 믿으면 고지고대로 언론들이 기레기들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되겠네라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네. 움직이는 광고탑입니다. 박진성 시인의 시집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 저부터도 코코메디 제가 대량 구매 안 했거든요. 근데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 이거 대량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도 나눠주고 할게요. 네, 저는 이거를 인터넷으로 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하면 또 주말 지나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집 있다가 이제 저녁 일정 끝나고 명품문고나 이런 데 들려가지고 좀 사서. 일단 그래도 교보문고로 좀 몰았으면 좋겠어요. 아, 교보문고로. 알겠습니다. 교보문고. 네, 교보문고의 차트가 그래도 요 바닥에선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보문고 여기 장난 잘 못하거든요. 교보문고에서 몰아서 한번 저희가 구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교보문고에서 네. 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은 건가요? 진심으로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MBN 같은 경우 보면서 정말 속상해서 막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작지만 큰 걸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진성 시인의 시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네. 분이 그토록 고통을 당했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시인들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 박진성 시인의 시입니다. 미디어 샘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그냥 박진성, 하와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이왕이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모은 코코메디를 선물로. 아, 자, 저희가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은데요. 하나만 더 뽑아볼까 생각합니다. 요거 약간 좀 며칠 지난 건데, 요거 하도 골 때려서 가져왔어요. 연합뉴스인데, 중국 공청단이 한국 전쟁이 남침이 아니다. 한국가 내전이다. 궤변, 이렇게. 지금, 요거는 중국 공청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공산주의 청년단, 그냥 단체입니다. 공산당의 단체예요. 그러면, 각각의 주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두면 돼요. 근데 굳이 꺼내가지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니지. 그냥 주장을 한 거죠. 주장한 사실을 니들이 드러낸 거잖아, 지금. 아니, 일부러. 우리도 사실 일베에서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외국 언론에서 그런 거 다 퍼다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 붙이려고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슬기롭게 우리가 관계를 헤쳐나오고 있는데 자꾸 결국은 이게 청와대가 나름대로 애써서 가고 있는 한국의 외교적인 지형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좋냐고. 아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런 거를 물론 그 이해는 돼요. 이제 베이징 특파원이니까 뭐라도 써야 되잖아. 그럼 이왕이면 나 같으면은 좀 한중 관계에 좀 희망적이고 좀 대한민국 미래에 좀 도움되는 기사를 발제할 텐데 너무나 이런 기사를 쓰면은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윗선에? 그 사람 누굴까? 여하튼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의도가 좀 불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를 좀 하시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호란 말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일방적으로 중국, 전라도, 또 누구야, 민주화를 불온시하고 자꾸 그쪽으로 해서 싸움 붙이려고 하는 일배적인 사고방식을 닮아가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가짜뉴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정도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